안녕하세요.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빌리 그레함, 종교 지도자들이죠. 등소평, 윈스턴 처칠, 아돌프 히틀러, 자니 리노, 다 정치가, 로빈 윌리엄스, 마이클 제이 팍스, 매시 알렌 알다, 스윗 캐롤라인이라는 노래 가수, 닐 다이먼드, 모하메드 알리, 나혜석, 이분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일가를 맡은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입니다만은 다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킨슨 병입니다. 오늘은 이 파킨슨 병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고 증상 원인 그리고 조기 진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여러분도 많이 주위에서 보시거나 해서 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유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중국에도 그다음 인도에도 이집트에도 그 유래가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황제내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한나라의 그 장윤경 그다음에 장자화라는 그 원나라 때 그때도 벌써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100여 가지 처방전이 있습니다. 아유르베딕 메디슨에서도 이것을 캄파바타라고 부르면서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그 중에 또 하나는 카피카추라는 그 콩과 식물을 가지고 치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12세기에도 벌써 기록이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카피카추라는 그 콩과 식물인데요. 검정콩이랑 뭐 비슷하죠. 근데 이것이 파킨슨이라는 병이라는 이름이 붙기에는 바로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그 의사가 거의 한 200년 전에 그 떨리는 마비에 관한 에세이에서 6명의 그 환자 케이스를 리포트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소위 서양의학계에서는 제대로 리포트가 됩니다. 그것을 한 50년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의사인 장 마틴 샬커가 그것을 처음으로 명명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 이후에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퍼져서 다들 지금은 뭐 파킨슨 병이라고 하죠. 이 제임스 파킨슨이 그때 책에서 그 에세이에서 기술할 때 벌써 중요한 동작적인 것은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동작적인 것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동작적인 면에서 보면 또는 운동적인 면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데 떨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때 움직일 때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떨리는 것. 가만히 있는데 떨리는 것. 그 다음에 경직. 이건 만약에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근데 이게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이나 동결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에 멈칫멈칫 하는 거죠. 그러다가 차라리 발을 앞에 갖다 대거나 앞에 뭐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그때는 오히려 더 쉽게 시작을 하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불안해서 제대로 편안하게 걷지를 못해서 종종걸음을 하고 방향 전환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임스 파킨슨이 벌써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태성 또는 원발성 떨림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킨슨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안정시의 떨림이지만 이 본태성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작을 할 때 그때 이렇게 떨리는 거죠. 이렇게. 이건 주로 유전적인 것이 훨씬 더 많고 주로 상체에 국한합니다. 여러분 캐서린 헵번이라는 그 영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손관 그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떨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떨리죠. 목소리가 떨리는. 그리고 혀나 턱이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떨리기도 합니다. 원인은 또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상의 살라머스라고 하는 시상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송과체라고 하는 전기자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송과체라고 하는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인데요. 거기하고 시상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파킨슨 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애죠. 운동장애는 사실은 제어장애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모션 또는 동작을 할 때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건 동작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걸 멈추고자 하는 거하고 밸런스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어하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건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동작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밸런스가 딱 맞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어가 안 될 때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떨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로 이건 비대칭성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에서 주로 시작해서 주로 오른쪽이나 또 왼쪽 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양쪽 팔. 그렇지만 균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몸의 균형 맞추는 데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고 서 있기가 힘들게 되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걸어야 할 때, 걸을 때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워크라고 하는 걸 유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진전이 되면 휠체어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보이는 그 운동장애는 보이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다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뇌 흑질부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질환이다. 중뇌의 흑질부란 것은 여기 보시면은 중뇌란 것은 척추의 맨 윗부분을 주로 중뇌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까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까만 부분? 저게 흑질부입니다. 그 흑질부에서 저렇게 까만 색소를 띠는 부분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세포입니다. 뇌신경세포인데 그것이 파킨슨 병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색깔이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뇌세포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뇌세포들이 여기 다 뇌세포들이 있죠. 여기서는 파킨슨 경우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개 남아있지 않죠. 몇 개 남아있지 않는데 그 남아있는 것에조차도 벌써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걸 크게 확대해 보면 여기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원형으로 이걸 루이 소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세포에서 저런 루이 소체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호르몬하고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그 중요한 작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동작을 할 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 쾌락 또는 중독 이런 그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기억, 집중 이런 면도 있고 또는 각성, 수면 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증상, 다른 증상, 동작 이외의 또는 운동 이외의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파민, 뇌에서 도파민이 풍부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흑질부죠. 그러니까 중뇌의 흑질부, 그다음에 복부 피계 영역, 그다음에 여기는 시상하부, 그다음에 후각전구, olfactory bulb라고 하는 후각전구, 그다음에 망막 이런데 그 도파민이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다 증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파민 그 경로를 크게 아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흑질부에서 이 흑질 선조체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뇌에서 그 변연계로 가는 그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뇌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선조체로 가는 여기 부분이 바로 동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눈에는 띄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중뇌 변연계로 가는 거기서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란 그런 그 도파민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뇌로 가서는 동기부여, 인지 또는 감정 반응 이런 것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는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운동이란 것은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킨슨 병의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벌써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이 보면 운동장애 이외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치매라든지 환각이라든지 또는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기립성 저혈압, 이건 설 때 그때만 나타나는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피가 뇌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럽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쓰러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는 변비 또는 빈뇨, 발기부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장애, 아까 그 코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는 그 후각 전구에 도파민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후각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통증, 그 다음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운동 이상 이외에 이렇게 광범위한 증상이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은 그 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 병은 중뇌흑질부의 퇴행성 질환이다. 이 퇴행성이란 말이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60% 이상의 그 뇌세포의 손실이 없으면은 증상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벌써 60% 이상의 진전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 60%의 진전이 있으면 흑질부에서 손상이 있으면은 그 반대쪽에 나타나겠죠, 증상이. 이것을 진단하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그 많은 과정이 사실은 그 전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전 단계들을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진단이 되게 되는데, 이 전 단계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생략적 변화가 나타나기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원인이 시작이 되지만 우리 몸이란 것은 너무나 그 여러 가지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임상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생리학적으로
도파민이 결핍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리학상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도 몸은 다시 어떤 보정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가 운동 이상 전 단계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때는 후각 이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 변비, 그다음에 기립성 저기압 이런 자율신경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고, 또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그런 운동 이상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의 전 단계도 있습니다. 이건 운동 이상이 나타나나 예를 들어서 조금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그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작이 처음에 좀 시작하는 게 좀 어눌하다? 그것만 가지고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 전 단계라고 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진단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환자를 추적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을 진단을 내리기에는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기준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69세 이 사람이 벌써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렘 수면 장애라는 것은 꿈을 꾸는 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장애인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렘 수면 장애가 있으면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사이너스 리디미아라 그래서 부정맥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증상이 없습니다. 74세 되니까 그때 후각장애가 나타납니다. 후각장애가 나타나면서 도파민 전달 스캔을 해보니까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76세 되니까 이건 시각 감수성이나 아니면 집행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되뇌 피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이상이 있는 것이 신경정신검사로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기억력 장애까지 나타나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떨리거나 이런 동작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파킨슨 진단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78세 죽고 나서 뇌조직 검사를 했더니 벌써 흑피질에 뇌신경 손실이 20-30%가 나타나고, 또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변화되는 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니까 73세는 오른쪽 왼쪽 손도체 부분에 거의 같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그 비대칭이 있습니다만은 정상이라고 읽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가 아니고 점점 마침표로 나타나면서 이게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74세 때 처음으로 나타나고 76세에도 나타나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케이스입니다. 그럼 파킨슨 병은 언제 시작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점차 요즘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변비가 파킨슨 증세 동작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운동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20년 동안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났다. 또 렘 수면 그 장애는 15년에서 20년 전에 나타났다. 어떤 분은 50년 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상실. 근데 이 후각상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코비드 때도 코비드 진단하는데도 후각상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관련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목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호흡기로 편도로 내려가고 호흡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침이나 이런 것보다 후각, 미각 상실이 먼저 나타나죠. 근데 파킨슨 병에도 마찬가지로 후각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안정시 떨림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또는 공통분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생기면은 잘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램 수면 장애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램 수면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램, 눈이 빨리 돌아가는 거. 눈을 빨리 자면서 눈은 감고 있지만 눈 동자가 빨리 돌아간다는 것은 그때 꿈을 꾼다는 것이죠. 꿈을 꾸는 경우에 꿈과 현실화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꿈을 꾸는 그 경우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의식을 못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근육의 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질 않죠. 꿈꿀 때. 근육을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이 있게 되면 꿈을 꾸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소리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먹을 날리게 되고 또는 옆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옆에서 부인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잠자기가 곤란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렘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100% 뇌신경의 퇴행성 질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이상 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징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 변화 단계가 있는데요. 변화 단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처럼 해서 여기 제일 꼭대기에 진단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진단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이상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인상적 변화 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학적 변화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에 보면요. 이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보면 이게 후각입니다. 그래서 후각 장애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장애, 수면 장애, 수면 관장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동작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중뇌 부분인데 중뇌 부분까지 그 다음에 기저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진단의 전 단계 또는 굉장히 이런 그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면서 뇌 전체로 색깔이 점점 더 짙어졌죠. 그래서 진단할 때는 벌써 대부분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광범위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미리 알아채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채자라는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범위한 증상은 운동장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렘 수면 장애 또는 렘 수면 행동 장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장애, 인지력 장애, 그 다음에는 뭐 통증, 피로감, 삼킴, 발성 이런 것도 발성이 곤란한 이런 것도 증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다양한 증상이라고 했는데 간혹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파킨슨하고 비슷하지만은 예후나 진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진단해내는 것은 상당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판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다계통 위축이라든지 진행성 핵성 마비라든지 피질 기저핵 변성이라든지 루이체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퇴행성 질환인데 다른 퇴행성 질환도 뇌에서는 다 일어납니다. 뇌의 어떤 부분에서도 다 퇴행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두부, 측두부, 그 다음에 두정옆 부분, 그리고 손해 부분, 그 다음에 기저핵 부분, 뇌의 부분 중에서 퇴행이 안 일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노인성 치매하고 파킨슨 병이 되겠죠. 근데 이런 노인성 치매는 사실은 치매는 주위 사람이 더 힘들고 파킨슨 병은 본인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킨슨 병은 그런 치매 현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본인의 의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동작적인 측면에서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파킨슨 병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냐, 이게 지금까지는 다 뇌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뇌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다. 말초신경에서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이 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초신경에서 시작한다는. 아까도 보면 점점 밑에서 뇌의 부분에서도 척수에서 그냥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기저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뇌피지로 갔다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말초신경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가설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는 일리가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설을 장내축 이론 가설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2003년도에 하이코 브라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에메란 메이어라는 UCLA 의대 교수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쓴 Mind Gut Connection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장하고 뇌하고 어떻게 보면 모양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여러분 gut feeling이라는 말을 사실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어떤 직감이라든지 사실은 장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애들 그런 거 야단치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야단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게 바로 직감적으로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뭔가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gut deci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걸 gut decision이라고 하는데 또는 gut reaction. 이렇게 장하고 뇌는 상당히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런 가설이 크게 힘을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장뇌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소장에 있는 뉴로파드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족세포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계적이나 또는 열적이나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정기적인 반응을 바꾸어서 미주신경이 끝인 그런 구심성 뉴런을 통해서 뇌관으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소장의 육모세포인데요. 보면 육모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상피세포가 있고 빨간 거 있죠. 그 다음에 컵처럼 생겼다고 해서 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잔상세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경족세포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면 안에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미주세포하고 연결돼서 쭉 올라가서 장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목을 따라서 목의 흉쇄 유들근 뒤를 따라서 그 다음에 뇌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점점 더 자세히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지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과 대장에서 이 미주신경이 양쪽으로 목을 양쪽으로 해서 뇌까지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것은 그 미생물 균이기도 하고 그 균의 그 대산물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킨슨 병의 원인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뇌 단백질인 알파 시뉴클레인이 잘못 접혀서 정상적으로 접히지가 않고 잘못 접혀서 그것이 도파민이 생산되는 신경세포에서 그게 축적이 된다.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루이 바디도 만드는, 그러면서 파킨슨 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파 시누클레인이 뭐냐? 잘못 접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축적되는 것이 뭐냐? 여러 단계의 과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점점 설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이 설명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게 그 작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인데 그 시냅스, 신경의 전달, 그 신경이 두 개가, 뉴런이 두 개가 있으면 그걸 연결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는 조그만 소포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그것이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알파 뉴클린은 그런 그 회수 작용과 그 소포의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냅스가 있고, 여기가 시냅스죠. 시냅스고 연결 부분이죠. 이건 다른 신경세포와 A란 신경세포와 B란 신경세포가 이렇게 시냅스 연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알파 시누클레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마 여기가 아닐 것인가 하고 이제 짐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작하는 부분은 여기 시냅스 소포 집합에서 이게 활동성이 있고 움직이고, 그다음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난 다음에 그 시냅스 소포는 다시 바뀌어서 이게 회수가 됩니다. 그렇지, 이런 과정에서 시누클레인이 있어서 잘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접히지 못한 단백질이 되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설명이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후 뉴런에서 이렇게 조그만 요 신경 전달 물질이 또 수용체가 있고 전달이 돼서 이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것이 대충적인 그런 그 전달 방식인데요. 이것이 잘못 접힐 때, 근데 왜 또 그럼 이게 그 알파 시누클레인이 잘못 접히냐? 잘못 접히는 그 이유는 미생물균. 이게 지금 장하고 뇌의 그 축이지 않습니까? 장에 있는 미생물균이 또는 그 미생물균의 그 대사물질이 접힘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균이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케미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미생물균이 파괴가 되고 왜곡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파킨슨 병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결과관계는 아직 증명하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균의 파괴가 파킨슨 병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질환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잘못 접힘 현상은 보통 때는 그 그것을 접히는 걸 또 감독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샤프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감독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명령대로 잘 접히는데 그것이 잘못 작용을 하면, 그러면 알파 시누클레인이 잘못 접히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파킨슨 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짐 쇼터 박사 팀이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 축적 과정에서 처음에 그 시누클레인이 잘못 접히고 또 섬유화질 하고 이렇게 되는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점점 아까 보였던 그 루이 소체라고 보이는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과 그렇게 되는 형성 과정에서 연결이 돼 있다, 관련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파킨슨 병의 중요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팀도 나오게 됩니다. 메홀 메레라는 그 로잔느, 스위스 로잔느 팀인데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조기 진단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파킨슨은 동작적인 그런 동작 이상 또는 운동 이상 이것만 가지고 알고 있다가는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이 누구다는 것을 여러분도, 의사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고위험군은 어떤 분이냐면 가족력이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실은 이건 뭐 5%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껏해야 1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운동 시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 원발성 그 떨림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한 50%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이상 전 증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냄새 맡거나 맛에 둔감해지거나 또는 변비 또는 그 잠잘 때 꿈을 꿀 때의 그 렘 수면 이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미세 운동 이상 이거는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글씨가 좀 더 읽기 어려워집니다. 그것도 그래서 나선을 그려보라 그러면 나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지를 못합니다.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죠. 울퉁불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상도 눈에 확연하게 드는 게 아니라 좀 느려지고 방향전이 조금 힘들어지고 몸이 좀 뻣뻣해지고 동작 범위가 좀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한 발로 서라 그러면 금세 발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검사를 초음파 뇌검사라든지 데트 스캔이라 그래서 그 도파민 전달 스캔을 한다든지 또는 바이오마커로 해서 다른 혈청 검사, 조직 검사, 뇌척 수액, 그 다음에 눈물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조기 진단을 함으로 해서 사실은 신경보호, 뉴로 프로텍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 초음파 검사로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요 부분에 공간이 생기고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데트 스캔이라고 하는 도파민 업테이크를 체크한 것이죠. 벌써 이렇게 쉼표처럼 생겼는데 그 다음에 아니죠. 쉼표가 아니고 쉼표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마침표로 바뀌면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런 걸로 데트 스캔으로 검사를 해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획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발표가 되긴 됐는데 아직 실제 검사로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조만간에 전 이것도 그 검사로 체크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물을 체크했더니 거기에 있는 알파 시누클레인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파킨슨 병 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형된 알파 시누클레인이 더 많아지고
정상적인 알파 시누클레인은 적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경우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파킨슨 병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 조기 진단이라든가 증상을 캐치하는 것이 아직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리고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벌써 원인에 대해서 그전과 다른 장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율신경과 연결되는 거, 잠과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우울증이나 또는 그 불안증이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파킨슨 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상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것들이 발표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그 예방 진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실지 몰랐을 텐데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